되갚아 줄 테니까. 육체의 아름다운 원형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살갗을 도려내고 척추를 끊어야 하지만, 그러면 구도가 지나치게 안정화되더군요. 결국 예술이란 매 순간 이뤄지는 선택과 고통의 반복. 아니, 좀 더 혈관을 확장시켜서 역시 미친. 미학의 극치를 쌓은 전시장은 따로 초대장을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몰려오는 법이죠. 야, 고작 이딴 거나 보려고 우리가 온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뭐 이런 거 보는 눈은 없지만 태어나서 본 전시 중 제일 최악이야. 그렇다면 어리석고 어리신 우리 관객들께 제가 직접 큐레이팅을 해드려야겠군요. 요시히데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부디 오른팔을 사용해서 제 공격을 쳐내지 말아주세요. 재료들의 흠집이 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군요. 그 자무시게! 자네 그 악랄한 예술에 올릴 바에 차라리 본인의 손으로 뽑아버릴 것이니. 어떤 미학도 없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몸을 훼손한 건 좋지 않지만, 당신의 그 격렬한 감정을 담아 뽑아낸 팔은 제법 괜찮은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딴 개소리에 하나하나 답해주지 마. 떠들면서 체력 낭비하게 놔둬. 넷이서 한 번에 달려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너도 이제 싸움꾼 다 됐다. 잠시 기다리시죠. 실이 풀린 건가요? 아니, 오히려 꼭 실에 끌려가 버린 것 같군요. 요시히데는 도시의 작품 중 유독 꼭두각시 인형만큼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 아이는 뭐랄까, 인형을 일종의 모조품처럼 여겼어요. 아무리 교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살아 숨쉬는 진짜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모조품이라고만 여길 건 아니랍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 오히려 그건 이상향이 될 수도 있는 법이죠. 우리 역시 묶여있는 실을 전부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서로 달리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는 아마 동일한 자의 손이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손가락은 사실 하나라는 뒷골목 헛소문을 약지에게서 듣는 건 신선하군. 침착하시네요. 제자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군. 그랬다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을 테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재료는 이맘때 언제나 사활을 건 단말말을 뱉으시더군요. 유언은 없어. 고작 그런 짧은 몇 마디로 인생을 일축하기엔 내가 남긴 업적은 너무나 방대하네. 그 비루한 신체에 새기기엔 과분할 정도로 멋진 말이군요.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특별히 공들여 새겨드리죠. 이런 최후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도망친 저자도 어차피 멋진 조각상을 위해 떨어져 나갈 패석이었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빛을 따라갔었군요. 어느덧 폐장할 시간이 되었다니 아쉬워요. 몰입에는 왜 항상 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마틴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덕이지.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자네는 너무 무지했던 탓이고. 그렇군요. 예술가에겐 언제나 공부가 필요하죠. 마지막에 터지는 것도 폭발 속에 무수한 파편들이 나오는 것까지 즐겁게 잘 보았답니다. 부디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제 전시장에 오세요. 당신이 남길 감상이 기대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서 와요. 신선한 재료들을 먼저 다듬고 오느라 환영이 늦었군요. 우리 알비나가 저 대신 접대는 잘해주고 있었나요? 당신은 네, 마에스트로님. 친해지는 건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노력 중이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좋네요. 이곳은 손님들이 많이 얼굴을 비추지 않는 곳이라 저만이 이 전시회의 유일한 관객이자 마에스트로였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소박한 갤러리 안에서는 객관적인 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실 수도 있겠네요. 이 작품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군요. 저에게 강렬한 영감을 남겨주신 분들이었어요. 외로움, 불안감, 취약함. 사람이라면 응당 느껴야 마땅한 고통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시죠. 맨 앞에 계시는 이분은 단상 위에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 분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더군요. 죽음 직전까지 끊어지지 않는 결집력. 저는 그런 것을 숭고하게 여긴답니다. 그 순간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실핏줄과 근육에서 오는 떨림도 전부 살리려고 했어요. 알리사 씨? 모든 예술은 그걸 응시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감상하신 후에 남김없이 말해주세요. 지금 당신들 눈에는 저의 작품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눈을... 차라리 내 눈을 봐버리고 싶다! 이 살인자 새끼! 자네 선원들! 저희가 공들여 깎을수록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얘 봐봐! 방금 날 보고 웃었어! 다들 봤냐? 그런데 뭐라고 부르면 되냐? 그건 이제부터 저희가 상의해봐야 할 문제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라는 이름이 아이의 이름은 요시히데가 좋겠네. 지령이냐? 그래. 지령 말씀이면 따라야지. 뭐 엘리사인가 뭔가 하는 이름보다는 낫네. 발렌치나, 당신에게 장면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답니다.
지령을 다들 말뚝을 쑤셔 넣어주죠. 잠수 준비 끝. 자, 어떠신가요, 요시히데?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랍니다. 본질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지요. 그대도 알다시피 인간의 몸은 너무나 많은 장식을 두르고 있으니까요. 순수성을 해치죠. 무서워.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너무 잔인해. 보기 싫어. 요시히데, 그건 현상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재료가 느낄 고통은 찰나지만 저희가 남길 형태는 영원하니까요. 다시 복습을 해보죠. 이 간결한 직선의 갈라짐은 태초의 구조주의입니다. 저는 그대를 앞으로 모든 예술을 함께할 소중한 제자로 성장시킬 거예요. 그러니 요시히데도 저의 모든 수업에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원형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살갗을 도려내고 척추를 끊어야 하지만, 그러면 구도가 지나치게 안정화되더군요. 결국 예술이란 매 순간 이뤄지는 선택과 고통의 반복. 요시히데, 그대 눈에는 이 작품 어떻게 보이시나요? 내 취향은 여백의 미가 있는 쪽이지. 이런 도축이 아니라. 도축이라며 요시히데, 야수파의 강렬함을 의도한 건데. 너를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나는 꽤 거슬리는군. 캔버스가 너무 요란한 건 질색이야. 아, 이제는 저희가 서로의 취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군요. 기뻐요, 요시히데. 당신은 어쩌면 약지의 다른 마이스트로들이 만들어낸 모든 사조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 자신만의 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어요. 그리운 나날이죠. 비록 취향이라는 주관적인 견해 차이는 있었어도 요시히데가 가진 미학적인 신미안이 지식을 통해 정립되어 아름다움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었답니다. 알리사 씨, 저는 이런 식으로 감정만 앞서는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뼈가 무르고 기골도 탁월하지 않죠. 진실로 강한 분들은 조금 더 틈을 노리려고 하고 민첩하고 인내심을 기른답니다.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의 인형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죠. 다만 관건은 그것이랍니다. 모든 감각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는지. 정확해요. 유사한 작품을 어딘가에서 또 감상한 적이 있으셨나 봐요. 인정할게요. 너무 클래식하긴 하죠.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하죠. 여러분, 다시 시체 인형들이 공격해올 거예요. 싱클레어 씨, 저희 작전만 생각하죠. 시선을 내리지도 돌리지도 말고 앞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풍경을 떠올리고 있는지 알아요. 그 끔찍한 캐롤이 울려 퍼지던 마을엔, 해피가 있던 그곳엔 저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끝. 그래, 끝이 나버려서 단테 씨처럼 되돌릴 수도 없죠. 마에스트로님, 남은 재료는 파시아에게 조금 나눠줘도 될까요? 기뻐할 거예요. 그래요, 알비나. 이제 그만 그 불타는 마을에서 나오세요. 싱클레어 씨. 아픈 과거로만 남겨두자고요. 과거. 당신은 어떤 것에 분노를 느끼셨나요? 무엇이 당신의 명을 재촉하게 만들었죠? 한강 가지가 목적이었다면 왜 다 죽인 거야? 아하, 동료애군요. 이유마저도 추하네요. 거미집에서 사냥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저는 당신을 완성하도록 할게요. 의미 있는 작품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네. 뭐라고 하셨죠? 하지만 굳이 조언을 해주자면 이 정도는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아, 고에나임 씨, 지금 무슨 말을... 상황 봐서 앰플로 의식 잃은 파우스트 씨를 회복시킬게요. 관리자님은 지금 다른 쪽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래 배워도 시체들은 지겹게도 봐와서 말이야.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환상체라는 것들로 그득했던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처박혀 있었다네. 자네보다도 훨씬 예술적이고 조예 깊게 직원들을 죽인 것들이 많았지. 이럴테면, 그렇지. 직접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심금 꽤나 울리는 무대를 완성한 자도 있었다네. 가장 존경했던 팀장의 목을 긋고 그 몸통을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마주치는 자들에게 죄를 고해야 하는 역할이었지. 평소에 그자와 좋은 우애를 나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인 내리는 것까지 지켜보았지. 일단 극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 당신, 제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군요. 그래서 제가 완성시키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자네는 지금 재료를 온전히 활용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지금 내 사무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성의 없는 부검 보고서나 다름이 없지. 육신을 펼쳐놓고 장기를 나열하는 게 전부일 뿐이니 그런 창의적이지 못한 환상체들이 좀 있었지. 그리고 피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빼냈어. 이러면 색감이 너무 단조로워지지. 자네의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맥과 동맥에 대조되는 이중주였어. 육체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했네.
그걸 알아봐 주셨군요. 저는 그 표현을 위해 무려 3일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심지어 알비나도. 예술가는 이해를 바라지. 홀로 만드는 작품은 아무 의미 없어. 맞아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더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예술품을 만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각자의 허황된 야망과 속세에 눈을 떼지 못하고 저의 피조물들을 이해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으니, 특히 발렌치나, 그 한심한 자는 허구한 날 알코올에 온몸을 절여와서는 몇 번이나 제 작품을 훼손시킬 뻔했답니다. 그리고 리엔, 그 자도 스스로를 둔갑시킨 모조품이죠. 시령이 도서관 속 어느 해결사의 운명이나 분떠 만든 주제. 들떠서 말이 많아졌군요. 용서하시길.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말이죠. 이 작품에 어떤 식으로 예술성을 덧붙이실 건가요? 사람의 신경다발은 수일 동안 산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건조시키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한다네. 아마 나쁘지 않은 장신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잔인성에 대한 얄팍한 과시보다는 자네만의 서사를 집어넣는 편이 어떤가? 이럴테면 나는 신체적인 특성은 뛰어나지 않지만 이 회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네. 내 두개골을 연 뒤에 뇌를 개봉시킨 채로 마무리를 해보는 건 어떤가? 듣자 하니 쌓은 지식과 뇌의 주름은 비례한다고 하더군.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알다시피 뇌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지. 자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걸세. 확실히 다루기 힘든 재료일수록 제 손으로 길들였을 때의 희열은 큰 법이죠. 자, 내게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그대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세요. 호엔하임. 이때만큼 내 이름이 부끄러워졌던 적은 없군. 그만하세요, 오에나임 씨. 어떡하실 생각인데요? 파우스트 씨도 이스마엘 씨도 저도 부상이 심해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이네. 하지만 알고 있네. 저자가 가진 힘에 비해 이 장비나 무기는 턱없이 부족하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는 앞으로 후회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도박은 때론 놀라운 결과를 보일 때가 있지. 검진에서 당신이 말했던 순위 기억나시잖아요. 저로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숫자 따윈 잊어버리게. 수는 언뜻 이성과 분석을 아우르는 진리처럼 보이네만 결국 추상의 개념을 지금 이곳에 물리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호일 뿐이니. 자, 호엔하임 군, 나만의 이해자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평생 보존하며 간직할게요. 그래.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자네의 그 커다란 책모자 같은 건 피해주게나. 아, 이 모자 말씀이군요. 아주 오래전 저는 저의 머릿속을 파헤쳐보려고 하였다가 그 당시의 실력으로는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두었답니다. 아, 완전히 복압하기는 힘들어서
일종의 보호대로 쓴 거군. 난 또 어떤 끔찍한 패션의 일종인 줄 알았지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적어도 내 회심의 일격이 아주 조금이라도 자네에게 타격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나? 어떤가? 아마 무엇 하나 보지 못했을 거로 생각하네만 회절이라는 내고일세 골치 아픈 환상체의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던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교훈을 자네도 받았을지 궁금하군. 마에스트로님, 현도치가 울리고 있군요. 현도치에는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는 뇌관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요시히데가 오래전 제 검을 산산조각 냈을 때도 저는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됐다. 저도 파우스트 씨도 어느 정도 회복은 끝났어요. 다시 근데 너희는 아직 나랑 친해지지 못했잖아. 연구소에서 갑자기 쓰러졌던 그분이군요. 육체는 당신의 분노를 위해 조금 더 힘을 쓰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현재 당신의 신체 손상도는 83%예요. 제대로 무기에 힘을 주기도 어려운 처지랍니다. 육체라는 건 그래서 고결한 법이죠. 인과가 뚜렷하니까. 한태씨! 보고 계시면 뭔가 방법을...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해서는데. 하지마. 너라도 나랑 파시아랑 친해져야지. 이거야. 제가 더 빠른 방법을 두고 이분의 목을 손수 조르는 것, 신체의 손상 없이 온전한 고통을 마지막까지 느끼기엔 채식만큼 적합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마에스트로님만의 자해지. 작품을 손수 만드시는 것까지 전부 보여주시니. 자, 같이 감상하자. 흔치 않은 기회이니 눈은 크게 뜰수록 좋아. 나도 앞으로 언젠가 마에스트로님을 뛰어넘는 마에스트로가 될 거야. 너의 꿈은 뭐야? 앞으로 내 안에서 울리는 냄새가 나.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 공간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전부 갖추고 외부 물질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끈적하고 썩어가는 지독한 악취. 그렇구나. 연기는 푸른색이었어. 저도 한때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 한 적이 있었죠. 지령에 따라 참격. 제가 보는 눈이 없었군요.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길. 용서할게요.
이곳의 공기는 맑군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 같아요. 당신 여러 사립을 보아온 눈이군요. 부디 말해주세요. 당신 눈에는 저의 전시장이 어떻게 비치는지. 조악하네요. 제 요즘의 삶 속에서 보아왔던 여느 것들처럼. 당신이 무엇을 보셨는지 저에게도. 마음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네. 이제 충분하군요. 그렇군요.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아름다움도 힘도 지식이라는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법. 미학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죠. 요시히데도 언젠가 당신만의 갤러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보살핌의 정도도 달랐지만 요시히데, 생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이 검의 이름은 죽생골도 사루예요. 요시히데의 손바닥에도 딱 맞는 앙증맞은 크기죠. 요시히데, 언젠가는 말이죠. 저도 제 아이를 진짜 저의 살과 피로 만들어낸 저만의 자식을 완성하고 싶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칼자루는 그자만이 남겨줄 수 있는 순수한 애정이었다. 이런 기분은 이전에도 몇 번씩이나 느꼈지. 몸에 남아있던 멍자국과 그가 풍겨오는 술 냄새. 비록 뒷장부터는 덮으려 했지만 책을 읽어주는 것엔 한치의 귀찮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음색. 내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알랑만이 있기를 바라기에 그걸 방해하는 모든 이들은 나락으로 보내야 만족하는 그 마음. 자신이 가진 모든 예술의 지식들을 남김없이 습득시켜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가 되길 바랬던 열망. 날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쳐다보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그의 메마른 외침. 그러니까 이 5개의 실은 나를